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해양 경비정으로 그때 우리 뭐 배를 만드는 실력도 별로 없고 군함도 얻어쓰고 할 때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지키기 위해서 나포한 일본 배가 수백 척입니다. 한 400척 될 거예요. 그때 응용한 일본 어부가 합쳐서 한 4,000명 됩니다. 4,000명이나 다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선을 지켜내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서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비껴가기로 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도 한국도 양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떠들지 말자. 그러나 서로 자기 땅이라는 주장은 하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가 그 뒤에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독도가 문제가 된 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입니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에 강택민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하고 회담을 하면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버르장머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사전 한참 찾고 했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말을 강하게 한다든지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말 잘하면 뭐 설득도 당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외교는 말로서 되는 게 아니죠. 국가 실력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강경하게 일본을 몰아붙이던 김영삼 대통령이 2년 뒤에는 1997년 11월에는 그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담당하던 경제부총리가 강경식 씨인데 당황했습니다. 차관보를 엄나경이란 차관보를 일본으로 보냈어요. 일본의 재무차관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일본 은행이 지금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막 빼나가는데 좀 정부가 나서가지고 말려줬으면 좋겠다. 빼나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냐.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서로 상호 스와핑을 하자. 스와핑은 상호 보증입니다. 어느 쪽에서 돈이 좀 모자라면 이쪽에서 그 돈을 임시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호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뭐 실업률이 높아졌다든지 뭐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만 이 경제에서 혈액과 같은 외환이 잘 돌지 않아 가지고 심근경색 또는 혈전 같은 핏줄이 막히는 그런 기능이니까 그 핏줄만 뚫어주면 됩니다. 그럼 몇 달 동안 막 일본은행에 한국은행에 한 300억 달러 우리 보증해 주겠다. 뭐 못 받을 염려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일본 사무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우리가 일반 은행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이 정치 문제가 돼서 안 한다. 그건 못 한다. 두 번째, 이미 미국하고 이야기가 됐다. 한국의 금융위기를 일본이 도와준다든지 미국이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IMF로 가서 IMF로 보내서 해결하기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IMF로 보내기로 합의했으니까 우리 못 도와주겠다 이래버렸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 정부가 이게 얼마나 굴욕이라는 것을, 우리 굴욕을 겪었다는 것을 또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또 역사 교육이 잘못된 거고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97년에 이런 꼴을 당했다. 앞으로 이런 꼴 안 당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준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일 감정 고취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러나 국가와 이건 관계는 실력, 그 실력은 뭐냐? 첫째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으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한테 딱 그 결정적인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IMF로 가서 경제 주권을 IMF한테 갖다 바쳐버리는 이런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MF로 간 게 우리 경제에 잘못됐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IMF로 간 것이 우리 경제를 개혁하는데 잘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하여튼 일본한테 이런 식으로 당했다. 그때 한일 관계가 좋았더라면 아마 돈을 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미 관계가 또 좋았더라면, 한일 관계는 좀 나쁘더라도 미국이 이것은 한국을 살려야 된다.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등을 밀어가지고 일본 보고 한국을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미 관계가 좋았더라면 또 우리 IMF를 안 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가 그때 또 나빴어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달랐어요. 이렇게 해서 97년에 수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시마네현, 지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뭐 이런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걸 만들기로. 시마네현이라 해봤자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될 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이. 거기서 결의를 할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과잉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느긋하게 있어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다. 전쟁을 안 하면 빼앗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방방 뜨면 안 된다. 저쪽에서 좀 건드리더라도 가만히 있어버리면 무시하는 게 최고다. 일본에서 막 떠들고 하더라도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키워주면 안 된다.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불만이 있으면 우리나라 막 경북 도지사 정도가 한마디 하는 순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 제 입장은 일본 사람들, 일본의 중앙정부라든지 여기서 독도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외교적 전쟁을 불사하겠다 하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일본도 반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참 한일 관계가 나빠졌어요. 나빠졌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또 원래부터 그런 반일 애국자였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은 요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될 때까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일본에는 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본에 대해서는 별 유감이 없는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반일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 전쟁을 해보니까 뭐 남은 게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독도 문제 가지고 막 떠들고 해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 버렸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2008년에 4월이죠. 4월입니다. 출범한 지 한 2달 만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황이 한국에 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요새 이거 용어가 지금 언론이 쓰는 용어와 우리 정부 공식 용어가 다른 게 요 일본 천황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 언론이 일왕이라 부르죠, 지금.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80년대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그전에는 천왕이라고 불렀어요. 80년대 교과서 문제 이런 게 나니까 어느 신문에서 먼저 주도를 했는지 일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천황, 황제다. 황제는 왕 위에 있으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왕 위에 천왕이 있으니까 일왕이라고 일본 천왕이라고 불러주기 싫다. 그래서 일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서 예컨대 천왕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은 일본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공식 호칭은 천황이에요. 그런데 언론은 일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부르냐? 저는 천황이라고 불러요. 호칭은 뭐 웬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좋은데 이 호칭 문제도 아주 예민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호칭 문제를. 예컨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공식 호칭에서 천황이라고 안 부르겠다. 그러니까 천황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엠퍼러가 돼요. 왕이라고 부르겠다. 킹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면 아마 한일 관계는 거의 국교 단절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호칭이 보통 호칭 문제가 아니에요. 호칭 문제로 전쟁이 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슨 전쟁입니까? 호칭 때문에. 그게 병자호란 아닙니까? 병자호란. 청나라가 앞으로 우리 왕을 왕이라 부르지 말고 황제라고 불러라. 국호도 청으로 바꿨다. 황제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당시에 조선조 인조는 막 그렇게 불러주고 싶었는데 그 강경한 선비 출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황제냐.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하늘 아래 저 태양 아래 황제가 2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못 부르겠다. 요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병자호란이라는 게 아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